안녕하세요. 단주한윤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걸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알코올 의존증의 진행 과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하면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만을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거의 뭐 노숙자 정도 아니면은 환자복을 입고 뭐 갇혀 있는 모습, 뭐 팔다리가 묶여 있는 모습, 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 정도가 돼야지 알코올 중독이구나라고 막연하게 인식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가벼운 초기 알코올 중독이 어떤 건지를 다 모릅니다.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을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모르니까. 아무도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알코올 중독이 어떻게 진행되는 병인지, 그리고 어떻게 단계별로 나뉘고 있는지, 그런 하나하나 소소한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알코올 중독이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도표를 보실까요? 도표를 보시면은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뭐 이 보라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처음을 전구 증상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를 진행성 증세, 세 번째를 중대한 위기 증세, 네 번째를 만성 증세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그냥 1, 2, 3, 4단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전구 증세는 뭐냐면은 해방감, 즉 스트레스를 위해 때때로 마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중독자 말고 일반인들 술 마실 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끔 마실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해방감, 스트레스를 위해서 매일 마신다. 이거 왜 매일 마시지? 매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뭐 서너 번씩 마신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에 대한 내성의 증진, 이 내성의 증진이라는 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면은 질병을 치료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슈퍼박테리아가 생겨나고 나중엔 약을 써도 안 듣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라면은 처음에는 요만큼의 약을 써도 효과가 잘 들었는데 나중엔 요만큼 써야 되고 자꾸 늘려야 되고 더 늘려야 되고 나중엔 늘려도 효과가 안 난다 이런 게 내성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알코올도 똑같습니다. 알코올을 처음 요만큼 마시면 기분이 처음 마셨을 때 알딸하고 알딸딸하고 약간 좀 헬레레하고 뭐 좀 헤헤 기분 좋아진 느낌을 받습니다. 긴장도 풀리고 처음에 요만큼 마셔도 그런 증세가 나타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만큼 마셔는 그 증세가 안 나타납니다.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럼 조금 더 늘려 마십니다. 근데 나중에는 조금 더 늘려 마신 것도 그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또 늘려 먹어요. 또 늘려 먹어야 되고 자꾸 늘려 먹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알코올의 내성이 생긴 겁니다. 즉 주량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량이 늘어나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제 애주가가 되었어. 나 술 해독이 잘 돼. 나 뭐 간이 튼튼해졌어. 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를 뭐랄까, 술에 대한 아주 자신감을 막 갖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술자리는 다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없으면은 나한테 전화가 연락이 안 오면은 내가 전화를 돌려서 야, 오늘은 내가 술 쏠 테니까 모여라 하고 술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 아까 도표의 전구 증상에 보면은 매일 마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매일 마신다는 뜻이 아니라 주량 음주 횟수와 음주 날짜와 주량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색깔이 바뀌니까 더 좋네요. 그다음 두 번째 진행성 증상. 알코올 선취가 뭐냐면은 아주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아줌마 밥부터 주지 마시고 술부터 주세요. 배가 부르면 술 맛이 떨어져. 일단 술부터 먹자. 빈속에 먹는 게 제맛이지. 막 이렇게 술에 대한 자신감을 뛰어넘어서 객기를 부리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걸 알코올 선취라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 술을 꿀꺽꿀꺽 마신다. 예전에는 이렇게 반 잔씩 이렇게 나눠서 마셨는데 야, 그 뭐 어쩌고저쩌고 꺾어 먹냐 이게 막 그냥 다 먹는 거야. 꿀떡꿀떡 마십니다. 그러니까 머리 털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난 니보다 더 잘 마셔 하고 자랑하는 거죠. 너네들도 똑같이 나처럼 털어 마셔 뭐 이렇게 그러면서 술을 강요하기 시작하고 내가 술 잘 마신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쾌감, 어떤 우월감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꿀꺽꿀꺽 마신다. 그다음 심지어 야, 뭐 이 조그만 잔에다 못 마시겠다. 더 큰 잔 가져와 서 컵. 아니면은 뭐 야, 이것도 안 돼. 섞어.
맥주랑 섞어 폭탄주. 이건 뭐 술에 대해서 이제 겁 없이 마시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기억 상실. 이건 뭐냐면 필름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뭐 여기저기 전화를 막 돌리고 밤중에 문자 막 돌리고 옛날 헤어진 애인한테 문자 막 돌리기도 하고 어만 띵뚱한 사람들한테 막 전화 돌리고 문자 돌리고 막 그럽니다. 아침에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뭐 개망신 중에 이런 개망신도 없죠. 또는 뭐 남들하고 싸우고 들어왔는데 어저께 뭐 했는지도 기억도 못하고 핸드폰 지갑 다 분실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은밀한 음주는 뭐냐면은 그전에는 막 사람들 많고 뭐 음악 번쩍번쩍하고 삐까번쩍한데 이런 데서 마시는 걸 좋아했는데 20대 때는 주로 그러죠. 근데 알코올 중독이 살짝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 많은 걸 싫어합니다. 사람들 눈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자꾸 골목 뒷골목에 있는 조그만 술집들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그런 술집 뭐 또 과부들이 운영하는 술집 그런 데를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테이블이 한 3개, 4개 있는 그런 데 아니면은 혼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남들 눈이 자꾸 보고 자기가 술을 과음한다는 거에 대해 스스로 약간 창피해요. 그래서 자꾸 남이 없는 데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음주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은 갖는 거예요. 여기 뭐 음주에 대한 죄책감이 있죠. 음주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니까 조심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누군가가 부인이나 남편이나 또는 자녀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누군가가 술에 대해서 야 좀 이야기 좀 하자. 너 술 버릇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뭐 술이 어쩐 것 같다. 좀 적게 먹어라. 이런 잔소리를 하게 되면 막 피하려고 해요. 남들은 나보다 더 해. 얘도 그러고 쟤도 그러고 쟤도 그러고 쟤도 그러고 쟤도 그러고 다 그런데 나보다 훨씬 더 그래. 뭐 나 정도 가지고 뭐 어떻다 그래. 라고 하면서 논의를 피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나한테 술 가지고 얘기하지 마. 이런 식이죠.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단어를 명심하세요. 지금 요 말.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건들지 마. 이 말을 똑같이 반복할 거예요. 그렇다면 벌써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들이 자꾸 술에 대해서 뭐라 하니까 자꾸 남이 안 보는 데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혼술을 하거나 아니면 저 뒷골목 어디 컴컴한 데서 어두컴컴한 데서 뭐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뭐가 있냐면 기억 상실의 증가란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한 약속과 회의를 했어요. 그다음 어떤 업무를 처리했는데 그게 통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도 옛날 일이 아니라 어저께, 그제, 그그제, 최근 일일수록 기억이 안 나요. 그것도 뭐 1시간, 2시간 통으로 기억 안 납니다. 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있었던 일인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요? 직장 일에서 동료들 간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몇 시까지 뭐 도장을 가지고 어디로 와라. 어떤 나한테 임무가 주어졌는데 기억을 전혀 못해. 그러니 팀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팀원들한테서 이제 불평불만이 막 쏟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명을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료들하고 쌈박질하고 회사를 뛰쳐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명 썼다고 억울하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남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기억을 못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단기 기억 상실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기억들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일종의 치매라고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건망증하고 달라요. 건망증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면 아차 하고 기억해내는 게 건망증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억을 못해요. 진짜 기억을 못해냅니다. 그러니까 누명 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진행성 증상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요,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알코올 중독은 맞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맞는데, 본인이 좀 받아들이고 전문가의 교육만 좀 잘 받아도, 훈련만 열심히 받아도, 어떤 약물 치료라든가, 그런 거 없이도 가능할 수 있는 단계예요. 요 1, 2단계는 그렇습니다. 1, 2단계는 약물 치료 없이도 어쩌면입니다. 항상이 아니라 어쩌면 가능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근데 여기서 3단계로 딱 넘어가면은 이거는 혼자 의지만으로 어떤 말로써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갈망감이나 금단 현상이 미친 듯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갈망감이나 금단 현상은 없거나 있어도 아주 가볍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3단계로 넘어가면은 갈망감이나 금단 현상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자꾸 알코올 중독을 의지 탓이라고 말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의지 탓이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의지 탓이라면요. 신부님, 천주교에서 미사 보시는 신부님 있죠. 그 다음에 닥터 의사들, 그 다음에 경찰. 아유, 알코올 중독 환자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경찰관들이. 술 끊어야 된다는 거 다 아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술 안 끊으면 죽는다는 것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경찰, 교수, 중고등학교 선생님, 교사, 알코올 중독 널렸어요. 한 학교에 가보면요. 중고등학교 한 학교 가보면은 한두 분의 알코올 중독자 다 계세요. 얼굴 시뻘겋게 왜 있는 분들 다 계세요. 동료들도 다 알아요. 이분들이 과연 의지가 없어서 또는 정신력이 맛이 간 사람들이라서 술을 못 끊을까요? 신부님이라 그러면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부님은. 종교적으로도 레벨이 최고예요. 의사? 의사는 뭐 의사 되려면요. 정말 인간의 한계 뛰어넘습니다. 진짜로. 몇 날 며칠을 잠을 안 자고도 공부해야 되고요. 환자를 다 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의지가 약해서 술을 못 끊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의지 탓이 아닙니다. 갈망감과 금단 현상은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내 몸에 있는 유전자가 시시때때로 발현돼서 수시로 올라오는 거예요. 의지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갈망감과 금단 현상을 다 극복한다고요? 몇 날 며칠을 한 달, 두 달, 석 달을 못합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의지 탓하지 마십시오. 자, 이 3단계가 넘어가면 바로 그 갈망감과 금단 현상 때문에 의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 3단계는 뭘 가지고 3단계라냐? 음주 조절 능력 상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안 마시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갈망감과 금단 현상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 1차, 2차, 3차, 4차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2차 정도의 예의상 2차 정도까지 갔다 이제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가지 말라고. 내가 쏠 테니까 3차 가자고 조르기 시작해요. 4차 가자고. 만약에 친구들이 다 도망갔어.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들어가면서 편의점에 들러서 또 술을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런 걸 보고 음주 조절 능력 상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조절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 이미 자기 영혼은 사라진 상태에서 그놈에 의해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그놈이 누구죠? 네, 바로 술입니다. 술이 술을 먹는 단계를 바로 음주 조절 능력 상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닷물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바닷물 무슨 뜻이냐고요?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들 있죠? 바다에 표류할 때 입이 마르고 갈증난다고 바닷물 조금 마시면 될까요? 조금만 마실게요. 입이 너무 말라서 조금만 마실게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더 심해져서 더 먹고 싶어지고 더 먹고 싶어져서 빨리 죽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도 이거랑 100% 일치하는 거예요. 조금만 맛있게 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됐죠? 이걸 믿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안 믿죠. 믿기 싫죠,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 두 번째, 공격적인 행동. 이건 뭐 하냐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뭘 꼬라봐. 뭐 있을까요? 뭐, 가다가 뭐, 누가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왜 날 비웃어? 이게 망상증이죠. 그런 현상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 가다가 길 가다 입간판 걷어차고 다니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다니고 텔레비 보면서 뉴스 보면서 막 개새끼 소새끼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뭐뭐뭐 욕하는 그런 것들 그게 다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을 이제 학대하고 때리고 집어 던지고 자녀들을 막 괴롭히죠. 그냥 끊임없는 가책. 어느 날 보니까 눈탱이 밤탱이 돼 있고 팔은 부러져 있고 핸드폰 다 없어져 있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경찰서에 잡혀가 있고 막 그래요. 아, 이래선 안 되겠구나. 이건 진짜 아닌데 하고 그 밑에 보면 한때 술을 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건 아닌데 해가지고 어느 날 한 달, 두 달, 석 달, 반년도 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뭐냐?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는 절대 술을 못 끊는다.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 중증 환자도요. 한때는 잠깐 술을 끊습니다. 요것 때문에 결국 또 재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 못 끊는다는데 봐. 내가 한 달도 끊었잖아. 두 달도 끊었잖아. 아, 내가 반년도 끊었잖아. 그러니까 나 알코올 중독 아니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다시 조금씩 마셔도 돼. 라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한때 술을 끊는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만약에 운이 좋아서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 술을 끊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하느님한테 감사하고 부처님 나무아부탑을 감사합니다. 뭐 모든 종교들을 다 동원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자리에서 그냥 완전히 끊으셔야지. 아,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었구나. 아, 나는 맘만 먹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제 말 믿으셔야 돼요. 아시죠? 자, 그래서 한때 술을 끊는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 그 다음 마시는 습관을 바꾼다. 이게 뭐냐면요. 양주를 마시다가 소주로 마시고, 야, 소주도, 야, 맥주로 바꾸자. 야, 막걸리는 몸에 좋대. 막걸리를 바꾸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막걸리든 맥주든 뭐든 다 소용없습니다. 아, 막걸리는 쌀이니까 밥 대신 먹어도 된다. 이런 말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유명해졌거든. 이 뜨는 말이거든요. 막걸리를 뭐 세계화해서 막 띄웠잖아요, 그때. 막걸리 먹고 취하면 에미에비도 못 알아본다는 게 진실입니다. 막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알코올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해장술을 마신다는 얘기 나옵니다. 사실 이제 해장술을 마신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요. 아, 아주 심각한 중증이에요. 이 정도 되면 양방에서는 그냥 바로 뭐 그냥 병원에 다 넣자고 그래요. 그냥 강제 입원시키자 그럽니다. 근데 한방 치료를 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한약만 잘 먹어주면 드셔주신다면은 해장술부터 빠르게 멈춰집니다. 저절로 멈춰져요. 그다음에 친구를 피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친구들이 피하는 게 아니고요. 아, 친구들이 피합니다. 어느 누가 이런 친구랑 같이 어울려서 술 마시고 싶어요. 누가 남냐면요. 좋은 친구들은 다 떠나고 진짜 알코올 중독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주변에는 알코올 중독만 서로 어울려서 하나가 돼서 영원히 술만 먹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자기 가족 주변에 맴돌고 있는 그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컷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다 기술이 필요해요. 아, 그다음 직장을 잃거나 그만둔다. 아까 직장 잃는 이유 얘기 드렸죠? 자기는 다 누명 썼다고 생각할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업무 처리 능력이 뚝뚝 떨어져요. 도저히 팀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모든 행동을 알코올 중심으로 한다. 이게 뭐냐면 술을 먹기 위한 생각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오직 하루 종일 24시간 어떻게 하면 술을 마실 수 있을까? 언제 술을 빨리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주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모든 게 오직 관심이 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발전이란 게 있을 수가 없죠. 결국은 낙오됩니다. 그다음 의존 환자의 변명 끊임없이 변명해줘. 이래서 마시고 저래서 마시고 다 남 탓이고 내 탓은 하나도 없고 다 무조건 스트레스 받아서 쟤 때문에 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압박감에서 회피. 이제 자꾸 남들이 그러지 마라 이래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다 귀찮은 거예요. 다 싫은 겁니다. 그다음 과장된 태도, 자기연민. 이건 주로 이제 여자 알코올 환자들이 이런데요. 막 옆 사람 때리면서 뭐 마스카라 줄줄줄 흘러내릴 정도 울면서 옆 사람 때리고 막 술 먹고 막 그런 사람도 있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 뭐야 전지현이 옛날에 영화 찍었던 거 술 한 잔도 안 마시고 그냥 술 한 잔 마시고 바로 뭐 난리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 모든 문제에 흥미를 상실한다. 술 이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자조차도 관심이 없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진짜 여자보다도 술이 더 좋아요. 그다음 타인과의 교제, 다 관심 없는 거죠. 교제를 싫어하고요. 일시적인 도피, 여관방 같은 데 짱박혀서 며칠 동안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술만 먹느라고. 알코올 보급에 대한 관심, 이게 뭐냐면은 술을 마시기 위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심지어 편의점 들어가서 훔쳐서 먹다가 뭐 경찰 출동하기도 하고요. 애들한테 담배 심부름, 담배 뭐 몇 번 왔다 갔다 사주면서 5천 원 받아서 500원 남잖아요. 그거 몇 번 받아서 또 소주 사 먹고 막 그래요. 그다음 영양에 대한 무관심, 밥을 안 먹는다는 뜻입니다. 주변에서 술 마실 때 보면은 안주에 숟가락, 젓가락 꽂아만 놓고 안 먹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안주 좀 먹으라 줘도 절대 안 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증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에요. 빼짝 말라 들어가죠. 억지로 입에 떠먹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토합니다. 그분들한테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뭐라 대답하냐면 두 가지 대답이에요. 입이 까끌까끌 말라서 또는 모래알 씹는 기분이 들어서 못 삼킨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밥을 못 먹습니다. 그다음에 참
그렇게 삐쩍 말라 들어가서 결국 간경화로 죽는 거예요. 그다음 가정 생활의 변화, 뭐 이혼, 뭐 가정 파탄, 애들은 다 도망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애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봐요. 결국은 애들도 정신질환에 걸립니다. 심한 경우 대물림돼요. 똑같은 알코올 중독이 대물림됩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자녀들한테 영향을 줘서 자녀들이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똑같은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걸 막아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배우자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배우자분은 냉정해 주셔야 되고요. 빠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지켜내고 같은 질병이 걸리지 않게 차단해 주는 거. 여기에다가 아주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합리한 변화, 그다음 성기능 감퇴되니까 의처증까지 생겨나죠. 뭐 질투 생겨나고요. 그다음 뭐 가족을 막 괴롭히고 두들겨 패니까 결국은 강제 입원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빨간색 3단계 중대한 위기 증세에 해당되는 이 단계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걸려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치료 안 받는 분들이 거의 99.9%예요. 대부분 치료 안 받습니다. 왜냐고요? 환자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나를 강제입을 시킬까 봐 두렵기 때문에 철저히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서 치료를 거부하는 겁니다. 치료를 거부하기 때문에 불치병이에요. 알코올 중독이 왜 불치병이냐고요? 진짜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인식조차 못할 때 인식을 하는데 자존심과 두려움에 인정을 안 하고 혼자 의지만으로 끊거나 아니면 끊지 않고 줄이겠다고 하기 때문에 불치병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치병입니다. 인식하고 인정하고 치료를 받겠다 그러고 술 끊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술 끊을 수 있어요. 그리고 100%못 끊다 하더라도 가정을 충분히 안정되게 다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치료만 받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술을 끊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말이죠. 근데 끊으려고 안 해요. 줄이겠다면 빡빡 우겨요. 아이고, 줄이겠다고 우기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인데요. 대부분은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들지 말라는 식이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만성 증세 4단계예요. 오랜 시간 동안 취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그냥 항상 취해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알코올 내성의 상실. 이건 뭐냐면은 술을 마셔도 취한 것조차도 모르고 계속 마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취해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항상 취해 있고 본인은 안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격의 타락. 아무 데나 똥 오줌 싸고 바지 내리고 지나가면서 욕지거리 하고 사람들한테 막 해코지하고 다니고 막 딴소리 막 하고 다니고 막 더러운 말 막 뱉고 다니죠. 지나가면서. 이 인격이 인간이 아니죠. 거의 악마의 모습이죠. 사고력 장애. 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도 몰라요. 여름에 파카 입고 다니고 한겨울에 반스 입고 다니고 남의 집 담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옛날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한 40년, 50년 전에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했죠? 옛날 형제원인가 뭐 이런 데 다 그냥 잡아가뒀잖아요. 옛날에 다. 옛날에 뭐 소록도 이런 데 막 잡아가고 막 그래. 소록도는 아니구나. 뭐 섬 같은 데 막 잡아가두고 그랬었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요즘엔 별로 없지만은 다 어디가 있냐고요? 저 깊은 산속에 병원에 가 있죠.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4단계 사람들이에요. 보다 열등한 사람들과 마신다. 이건 노숙자가 돼서 길바닥에서 거지들, 노숙자들하고 술 마신다는 얘기예요. 요즘엔 서울역에서도 이제 보기 많이 어려워졌죠. 화학 제품을 마신다. 에프킬라 이런 거 마십니다.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걸 마시는 거예요. 막연한 공포, 무서워, 떨면서 뭐 하느님 살려주세요, 막 웅크리고 있고.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나온 장면이잖아요, 이거 다. 그 다음 뭐 있는가요? 뭐 막연한 종교적 열망, 하느님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들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실을 못 찬다. 이게 뭐냐면 이젠 자기가 왜 술을 먹는지도 모르고 이제 핑계, 변명조차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뭐 이거는요. 저도 사실은 이런 환자는 못 봤습니다. 왜냐고요? 저한테 올 리가 없어요. 이미 다 정신병원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환자 못 봤어요. 여러분들도 볼 수 없어요. 이거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돼야지만 알코올 중독 환자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현실에서 우리는 볼 수 없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는 2단계, 3단계
이 환자들이 제일 많아요. 특히 3단계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자, 이 상태가 4단계가 된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완전한 정신불구가 되거나 사망하게 됩니다. 보통 뭐 간경화로 사망하지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진행성 질병이에요. 그냥 갑자기 여기 1단계나 갑자기 3단계나 갑자기 2단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10대부터 술을 마시면요. 이 진행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5년 만에 알코올 중독이 시작돼가지고 바로바로 악화됩니다. 하지만 20대 이후에 술을 마시는 분들은 조금 한 10년, 15년 지나서 발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약간 속이 불편했어요. 어, 자기가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가 스스로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판단하신 것보다 조금 더 진행됐다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왜냐? 본인이 기억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조금 좀 축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 더 진행됐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거예요. 네, 오늘은 알코올 진행 도표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에 누가 이렇다 그러면은 빨리 알아보시고 즉각적으로 치료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왜냐? 시간이 갈수록 무조건 악화됩니다. 절대로 혼자 의지로 끊지 않고 줄이면 되겠지. 술 한잔 마시고 푹 자면 날 거야. 스트레스가 풀릴 거야. 이런 시뻘건 거짓말에 가족이 속아주시면 안 됩니다. 가족이 자꾸 속아주기 때문에 환자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치료를 미루는 거예요. 가족분들은 냉정해지시고 빠른 판단을 통해서 즉시 치료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인식조차 못할 날이 옵니다. 사고 판단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게 돼요. 그때는 치료 자체를 시도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환자가 도망가 버리니까요, 아예. 환자가 인식은 하고 있을 때 속으로는 인정하고 겉으로는 인정을 안 할 때 그땐 잘 구슬리면 어떻게라도 치료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